안녕하세요. 정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1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당하고 민사상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서 제가 승소했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체불로 고소를 당할 때 사업주나 대표님들 마음이 참 무겁죠. 그만큼 영상까지 찾아보고 오시는 거는 상당히 절박하다는 마음 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간에 이제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그 사업주 대표님을 이제 대리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저희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되기 전에 그때부터 제가 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조정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1심 형사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심 형사재판에서 정말 열심히 다퉜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판을 여러 번 가면서 증인신문도 저희가 하고, 상대방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증인신문도 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가 증인도 저희 측 증인도 이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1심 이제 재판부가 참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도 너무 검찰의 편을 들고, 또 사실 또 그때 재판을 기억해 보면 재판이 이제 끝났는데 법원에서 피고인을 좀 그런 방향으로 성명을 다시 이제 검찰과 저희 측에 이제 구하면서 이런 자료를 설명을 해라 했는데, 자료가 사실 검찰에서 이제 의견서를 냈는데 그 자료가 증거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그 근로자 측 노무사의 그런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의 내용을 그냥 검찰에서 그대로 냈는데, 그거를 증거도 없이 재판부에서 좀 많이 판결해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판결에서 또 재판부도 좀 이런 점은 좀 심적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유죄다, 임금체불이다, 퇴직금체불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좀 저희로서는 의아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사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어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가끔 이제 수사기관, 노동청, 경찰, 검찰의 의견대로, 특히 검찰의 의견대로 이제 법원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간혹 이렇게 또 현실에서 없지 않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법원에서 또 훌륭한 판사님들이 이제 또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사건이 이제 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저희가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의뢰인은 참 힘들었어요. 그 사업도 이제 힘들고 그러신 상황에서 이제 힘들게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행히 항소심 판사님들 그 부분을 저희 여러 주장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무죄 판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이게 승소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실제 사실 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적인 언어로 잘 주장하는 게 좀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2심에서 좀 승소했는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의뢰인이 뭐 A라고 한다면, 그 A 씨는 이제 형님의 부탁으로 자기가 이제 그 대표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고 형님의 부탁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A 씨는 그냥 직원으로만 이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대표는 그 형제인 형이었죠. 그래서 그 B 형이 이제 대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명의를 A가 빌려줬다는 이유로 A에게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퇴직금법 위반죄, 이걸로 이제 노동청에 근로자가 이제 진정을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정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 검찰 1심 재판부까지 1심 재판부까지 이제 그 서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당신 명의 통장에서 또 돈이 나갔고 이래서 당신이 명의상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술도 피해자 측 근로자 측이 우리 이제 실제 대표는 B가 아니라 A다 이런 식의 진술도 있었는데 그거를 1심 판사가 제대로 면밀하게 보지를 않고 그렇게 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함이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1심에서도 좀 충분히 무죄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또 아쉬웠죠. 또 재판부 입장에서 또 그런 논리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항소심을 저희가 그래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항소 이유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항소 이유들이 뭐 그 명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임금, 대직금 계산이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그 연차휴가 실제 다 사용을 했다 이 근로자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그런 좀 주장도 저희가 있었고요. 다른 여러 주장도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저희가 그 주장이 좀 받아들여졌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들을 정말 열심히 저희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보강을 해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관련된 거래처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전직 직원들의 진술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출을 했고 피해자 라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그 근로자 그쪽에 이제 그 수사 기록에서 저희가 유리한 것도 다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지휘 감독한 것이 형님이다, 그 B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여러 많은 업무의 증거, 카카오톡, 문자 여러 가지 전화, 녹취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정말 많이 여러 증거를 냈습니다. 꼼꼼하게 저희가 했고 한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의뢰인에게 정말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증거도 많이 요구하고 의뢰인들도 참 많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참 많이 열심히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무의 지휘를 그 형님이 했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또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주장한 게 실제 또 그 A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지만 사실 그 부분은 실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저희가 이제 또 했고 실제 그 형의 그 실질 대표의 법정 진술도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진술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잘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참 무죄 선고했을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죠. 2년 동안 넘게 이렇게 법적 분쟁을 하다가 변호사 비용 쓰고 열심히 고생해서 승소한 거기 때문에 참 너무 다행이었고요. 너무 다행이었고 너무 그간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명의의 부분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서류에 가려졌던 진실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본 그런 순간들이었죠.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법제처 사무관료 공직으로도 있고 또 여덟 정부부처 고문변호사도 하고 많은 노동사건과 행정사건 그리고 형사사건도 많이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 사건에서 승소를 하려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의뢰인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변호사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 진실을 정말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의 증거들을 잘 변호인이 조건 정리를 해서 전화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15년차 변호사의 이게 또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준비서면이나 항소이호서 변호인 의견서를 쓸 때 정말 많은 분량으로 사실관 정말 열심히 정리해서 그렇게 대형 로펌 수준의 그런 서면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사례에서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 그리고 뭐 인사 노무 관계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1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때 형사 항소 기간이 정말 7일로 정말 짧지 않습니까?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 두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항소유 제출 기간도 또 정말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잘 고민을 하시면서 또 여러 법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억울하다 이런 분들은 억울함이 이 상황을 이제 끝까지 보시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을 바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영상을 이제 보셨다 하시면 그럼 제가 한 15분간 정도 서면으로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을 좀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 항소심을 정말 진행할 것이냐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의뢰인과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해서 쉽지 않고 어렵지만 2심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그렇게 좋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